안녕하세요. 흰기랩입니다. 북극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칼춤을 추는데요. 미국이 7조 원짜리 자기조선소를 통째로 넘긴 곳이 있어요. 한국이에요. 트럼프는 그린란드 사겠다고 난리고, 푸틴은 쇠빙선 40척을 깔아놨고, 시진핑은 금북극 국가라 자처하고 있거든요. 거인 셋이 한판 붙는 그림인데, 정작 미국이 자기 본토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한국 기업한테 통째로 맡겼어요. 24년 전에 답을 깔아뒀거든요. 우리도 모르고 지나쳤던 작은 결정 하나가 지금 거인들 사이에 한국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 그 카드가 뭔지, 왜 우리만 갖고 있는지, 그리고 2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무역의 99%가 바닷길로 다닌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 바닷길이 작년부터 줄줄이 막혔거든요. 홍해에서는 후티 반군이 2024년에만 선박 100여 척을 공격했고, 지금도 이란 전쟁 여파로 안전하지 않아요. 파나마 운하는 가뭄 때문에 하루 38척 다니던 게 20척으로 잘렸죠. 통행료는 정상의 2배에서 10배까지 폭등했고요. 그러는 사이에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극이 지구 평균보다 4배나 빠르게 녹고 있거든요. 작년 9월에는 해빙 면적이 460만 제곱킬로미터까지 줄었어요. 47년 위성관측 사상 10번째로 낮은 수치예요. 남쪽 고속도로가 다 막히니까 위쪽 지름길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숫자로 보면 이래요.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로 돌면 22,000km에 40일이 걸려요. 북극으로 위쪽을 타면요. 15,000km에 30일이면 끝나요. 7,000km 열흘이 통째로 빠지는 거죠. 운항비도 척당 383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떨어져요. 컨테이너선 한 척이 1년에 아끼는 연료비만 70억 원이에요. 이게 단순히 회사 이익만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거의 모든 게 배로 들어오잖아요. 마트에 깔리는 라면 한 봉지 값에도 운임이 들어가 있거든요. 운항비가 내려가면 수입가에 닿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북극이 진짜로 우리 마트 가격까지 흔들 수 있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거인 셋이 왜 똑같이 북극이 답이라고 본 걸까요? 각자 손에 뭘 쥐고 있는지 한 명씩 보실게요. 먼저 러시아예요. 얼음 깨면서 길 내는 배, 그러니까 쇠빙선을 러시아는 약 40여 척 갖고 있어요. 그 중에 8척이 원자력으로 돌아가는 진짜 괴물급이고요. 2030년까지 그걸 17척으로 늘리겠다고 박아둔 상태거든요. 2007년에는 미르잠 수정으로 북극점 해저 4,261m 바닥에 자기 국기를 꽂아버렸어요. 이 길은 우리 길이라고 깃발 찍어둔 거죠. 다만 작년 북극 항로 물동량이 3,789만 톤으로 역대 최고였는데 러시아 정부가 외쳤던 목표 8천만 톤은 절반도 못 채웠어요. 한 줄로 줄이면 러시아는 길 위에 앉아 통행료 받으려는 운전기사인데 손님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에요. 다음은 중국이에요. 중국은 자기를 금북극 국가라고 부르거든요. 북극이랑 한참 떨어졌는데 우리도 북극 옆이에요. 슬쩍 말없는 표현이에요. 작년 9월 22일 중국 닝보저우산을 떠난 컨테이너선이 약 21만에 영국 펠릭스토어에 닿았어요. 4,000 TEU 약 2억 달러어치 화물을 싣고요. 첫 상업 운항을 성공시킨 거죠. 같은 해 8월에는 알래스카 코앞에 쇠빙선 5척이 한꺼번에 떠서 미국이 흠칫했고요. 정리하면 중국은 늦게 진입한 신참인데 이미 길에 차를 굴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운용 가능한 쇠빙선은 단 3척이에요. 폴라스타 힐리 같은 노후함이고요. 업계에서도 이걸 아이스 브레이커 갭, 즉 미국한테 얼음깨 배가 없다는 빈자리라고 부르거든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 필요하면 무력도 배제 안 한다고까지 한 게 사실은 이 빈자리를 보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는 핀란드랑 쇠빙선 11척짜리 양해각서를 맺었어요. 사업비가 61억 달러나 돼요.
미국은 길은 가고 싶은데 운전대를 잡을 차가 모자란 무면허 신세인 셈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러시아는 차가 많고 중국은 끼어들기 시작했고 미국은 쫓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본토에 쇠빙 LNG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요. 본토 조선소를 한국에 넘겼습니다. 2024년 6월 20일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지분을 100% 인수했어요. 가격은 1억 달러, 우리 돈 약 1,380억 원. 미국 본토 조선소를 외국 기업이 통째로 가져간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5년에는 50억 달러, 그러니까 약 7조 원짜리 현대화 투자 계획이 발표됐고요. 연간 건조 능력을 한쪽에서 20척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림이에요. 근데 솔직히 미국이 우리한테 부탁할 정도야? 이 의심 저도 처음엔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미국 조선업은 1970에서 80년대를 지나면서 거의 쪼그라들었어요. LNG선이나 쇠빙선처럼 까다로운 배는 자기 본토에서 못 만든 지 한참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한국 조선의 능력이 지금 북극판을 짤 때 결정적인 카드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오션은 2025년 10월에 캐나다 군세빙선 첫 MRO를 완수했고 11월에는 캐나다 영국 해군 MRO 사업을 추가로 따냈고요. 거인이 자기 집 열쇠를 옆집에 맡긴 셈이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한국이 이 카드를 쥐게 된 게 24년 전에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답을 풀기 직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신나서 풀어드릴게요. 자, 그 시작이 어디였냐면요. 노르웨이 끝자락이거든요. 첫 번째 점입니다. 2002년 4월 29일 노르웨이 스발바르 니알슨이라는 솔직히 이름도 낯선 곳에 한국이 다산과학기지를 열었어요. 컨테이너 한 동짜리 정말 작은 기지였거든요. 그땐 사람들이 왜 저런 추운 데 가서 돈 써?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한국이 북극에 자기 기지를 가진 세계 12번째 나라가 된 순간이고 남극이랑 북극 둘 다 가진 건 세계 8번째예요. 작아 보였는데 사실은 북극 게임판에 의자 하나 끼워 넣은 거였어요. 두 번째 점, 2009년이에요. 7,507톤짜리 다목적 쇠빙 연구선 아라우노가 나옵니다. 1m 두께 얼음을 깨고 다니는 배인데요. 한쪽밖에 없었어요. 한 척요. 근데 이때부터 한국이 북극 데이터를 남의 배에 빌려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배로 직접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점이 점을 부른 거죠. 세 번째 점, 2014년. 진짜 결정타가 여기서 터져요. 하나오션이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용 쇠빙 LNG선을 15척 전량 수주하고 인도했거든요. 영하 50도에 1.7m 얼음에 깨면서 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예요. 그리고 2020년에 6척이 더 붙어요. 누적 21척.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땐 그냥 큰 수주 하나 같았는데 지금 보면 거인들이 줄을 서는 카드의 본체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24년이 흘러서 지금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2025년 7월 29일 하나오션이 차세대 쇠빙 연구선 건조 계약을 따냈어요. 약 2,794억 원짜리고 2029년 12월에 인도돼요. 무게가 16,560톤이에요. LNG 이중연료에 전기로 움직이고 1.5m 얼음을 양방향으로 깨면서 영하 45도까지 버티는 배예요. 아라우노 한 척이었던 시절이랑 비교하면 그냥 다른 리그에 올라온 거예요. 다산기지에서 아라우노로, 아라우노에서 야말 LNG선 21척으로, 거기서 차세대 쇠빙 연구선까지. 그땐 다 작은 점 하나씩이었는데요. 그 점들이 24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거인들이 부탁하는 카드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는 다 이긴 걸까요?
글로벌 1, 2, 3위 컨테이너 선사인 MSC, 머스크, CMA, CGM 세 곳이 지금도 환경 경제성 이유로 북극 항로는 안 간다고 선언한 상태예요. 글로벌 해운 절반 가까이가 빠져있는 길인 거죠. 러시아도 2024년에 3,789만 톤 실어 날랐는데 자기들 정부 목표였던 8천만 톤의 절반도 못 채웠어요. 게다가 일반 선박은 7월부터 10월까지 딱 4개월만 다닐 수 있고 연중 운항은 빨라야 2030년대 후반이거든요. 지름길은 맞는데 매일 다닐 수 있는 길은 아직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한국이 진심으로 베팅하는 이유가 숫자에 그대로 박혀 있어요. 해수부 2026년 예산이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됐는데 부처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넘긴 금액이에요. 작년 대비 8.5% 더 늘었고요. 그중 북극항로 사업에만 5,499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1년 만에 23.4% 점프했어요. 차세대 쇠빙 연구선 항목은 79억 원에서 677억 원으로 7배 넘게 뛰었고 급지의 기사 양성 사업은 242억 원으로 아예 새로 만들어졌어요. 여름 한정길이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길을 닦아둔다. 그 베팅이에요. 당장 2026년 9월에는 한국 선사들이 처음으로 시범 운항에 나서요. 3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HMM과 현대 글로비스 등이 참여 검토 중이에요. 정부 목표는 2032년 부산항을 글로벌 톱3 항만으로 올려놓는 것이고요. 그럼 이게 우리 일상엔 어떻게 닿을까요? 컨테이너선 한 척당 연 70억 원 절감되는 연료비, 이게 회사 통장에만 머무르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 무역 99%가 바닷길이라 운항비가 빠지면 마트와 온라인 수입가에도 달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단정은 못해도 잠재력은 분명히 열려있는 거죠. 거기에 해수부 본부가 2025년 12월에 부산 이전을 마무리했어요. 메가포트 진해신항에 4,622억 원이 또 들어가면서 부산 일자리와 부동산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거인들이 칼춤을 추는 북극에서 한국이 카드를 주게 된 건 결국 24년 전 노르웨이 끝자락에 작은 점 하나 찍어둔 사람들 덕분이었어요. 그땐 아무도 안 봤던 결정이 지금 7조 원짜리 카드가 됐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북극항로, 단군 이래 다시 없을 한 수일까요? 아니면 여름 한정, 화려한 헛스윙일까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신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